요새 서울에서 제가 강연을 좀 코로나가 있어도 하는데요. 제일 코로나가 있어도 계속하는 데는 어떤 거니 정부에서 1년 코스가 있어요. 공무원들 1년씩 하면 이제 한데 그 공무원들은 1년 동안 국가일을 떠나서 교육만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1년 동안에 몇 시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제 코로나가 있어도 해야 하고 그런데 가보면 어떤 곳에 가면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수강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듣는 게 있고요. 또 어떤 때 가게 되면 강사가 아무도 없는데 얘기 어려우니까 이제 5명, 6명 앞에 앉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집에서 이제 강의 듣기도 하고 또 요즘에 국방대학원에서는 내가 계룡산 대선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전부 이제 기계 가지고 와서 혼자 이제 하는 거지. 다 나는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듣긴 다 거기서 듣는가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니까 코로나도 좀 안전하고 또 가연도 계속되고 앞으로 아마 이제 그런 방법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양구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제 원하고 있는 건 우리 강원도가 자연 조건이나 이런 게 다 좋은데 문화적으로 조금 이제 처져 있으니까요. 그걸 끌어올리는 거고 우리 양구가 문화적으로 좀 제일 빨리 성장하는 곳이 됐으면 해서 이제 이런 모임도 가지고 또 인락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건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렇게 자꾸 듣는 사람하고 집에서 근황 있는 사람들하고 한 10년쯤 지나게 되면 뭐 다릅니다. 그건 정신적으로 성장하니까 보이지 않나 그렇지. 그래서 많은 얘기 듣고 이제 그런 거고 그럽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게 되면 이제 나를 소개할 때 제일 많이 소개하는 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마지막 강연을 들었다 이제 그걸 소개하는데 도산 선생을 직접 본 사람들은 이제 거의 다 세상 떠나고 없거든요. 안배옥 선생도 나 만나게 되면 자기는 도산 사상을 가지고 이제 많이 가르치고 연구하고 그러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2번 강연을 들었으니까 이제 부러워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나보고 또 많이 소개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윤동주 시인하고 함께 공부했다고 중학교 다녔다.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간혹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 지금 북한에 김정은이 위원장 있잖아요. 김정은인데, 그 김정은의 아버지가 김정일이고, 김정일의 아버지가 김일성이죠. 나라가 우리 이승만 대통령보다 먼저 나라 세웠으니까, 김일성 장군하고 조반을 같이 먹은 사람이다. 그 또 얘기하는 건 좀,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사실 내가 이제 김일성 장군하고 조반을 같이 먹었거든요. 김일성 장군이 이제 우리 같은 초등학교 선배가 돼서 내가 거기에 5학년에 이제 난 우리 고향에서 1, 2, 3, 4학년 다니고 5학년, 6학년을 이제 김일성이 다니는 그 학교에 가서 2년 다녔거든요. 근데 내가 갔을 때는 김일성을 이제 학교 졸업하고 만주로 간 때고 갔죠. 그래도 김일성 장군의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내가 잘 알고요. 또 그 사촌들은 내가 다 가르쳤고요. 그런데 우리 북한에 가보게 되면 이제 다들 김일성 장군 고향이라고 만경대를 가는데 김일성은 만경대에서는 잘하지 않았어요.
에펠에 가서 이제 옛날 태어날 때 에펠에 가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칠거리 하루에 가서 자라고 거기서 교회 다니는 초등학교 다니고 만주로 가서 이제 유격대 활동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산당원이 되고 이제 간 거죠. 그 김일성 장군하고 이제 조반을 같이 먹게 된 것은 1945년에 이제 해방이 되지 않았어요. 8월 15일에 해방되는데 아마 9월 7, 8일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서 우리 동네 어른들이 나한테 와서 저 앞마을에 만정대가 우리 앞마을이니까요. 우리 앞마을에 김성주가 집에 고향에 왔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손님들 대접한다고 나보고 가자 그래요. 다들 가는 분들은 나이 많고 이제 교회 장로님들이죠. 근데 나는 그때 25살이니까 젊었지만은 우리 고향에서 대학 나온 사람은 그래도 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조반 같이 먹고 김일성하고 이제 같이 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조반 먹고 끝날 때쯤 돼서 김일성 장군 보고서 이제 해방이 되고 곧 독립국가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 키가 나보다 더 크죠. 많이 크거든. 이랬었더니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할 일이 몇 가지인데 첫째는 친일파 숙청이고 두 번째는 전 국토를 나라가 가진다고. 지금 우리가 다 이제 누구 땅 뭐 내 집 뭐 이제 그러잖아요. 다 나라가 가져서 농민하고 농사 짓는 사람에게 다 이제 나눠주고 국토를 이제 나라가 가진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주 또 회사 사장들 자본주 이거 다 숙청하고 농민들 이제 근로자들한테 이제 돌려준다고. 뭐 이제 몇 가지 쭉 하는데 내가 그 얘기를 5가지, 6가지 쭉 얘기했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저 사람은 자기가 뭐 하는 얘기는 아니고 얘기할 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 하니까 이렇더니 첫째 친일파 숙청, 둘째 모든 국토는 나라가 가지는 거, 세 번째 지주 사장 숙청하고 근로자 농민에게 돌려주는 거 뭐 이렇게 근데 7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7가지 얘기하는데 후에 알고 보니까 공산주의자인데 종교 없이 안 되는 말이 꼭 있을 텐데 그걸 안 왔어요, 그날. 근데 그걸 왜 그러냐면 북한 전부가 이제 기독교 사회거든요. 그리고 김일성 아버지가 성실학교 다녔거든요. 성실학교 다니니까 이제 내가 성실학교 다녔으니까 그 기독교 학교거든요. 아버지가 크리스찬이거든요. 하고 외삼촌이 강래하고 목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라난 게 전부 이제 그 기독교 분위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북한에 가게 되면 다른 데는 없는데 김일성이 다닌 그냥 창덕학교의 그 마을은 기독교 시설에 교회가 있어요. 그 여기서 이제 북한에 가는 사람들은 그 예배당이 2개가 있는데 봉소리 교회하고 칠곡교하고 근데 거기 가서 예본다고요. 오래전에 이제 나도 고향이기 때문에 한번 갈 기회가 생겼어요. 월드비전에서 북한에 가는데 이제 내가 월드비전에 명예이사로 있기 때문에 모시고 간다고 그래서 다 준비하고 이제 그랬는데 나는 이제 북한에서는 또 반공주의자로 낙이 찍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절대 갈 수가 없고요. 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월드비전은 세계기구니까 이제 괜찮을 것 같고요. 또 내가 그 명예이사를 입고 그러니까 뭐 회비도 다 내고 떠나게 되고 가려고 그랬댔어요. 거기 가게 되면 이제 김일성이 다니고 내가 다닌 초등학교에 이제
그 교회가 있어요. 그 아주 거기만 교회가 있거든요. 두 군데. 거기 가서 예배 보게 돼 있었어요. 우리 월드비전에서. 근데 내가 그 예배 볼 때 기도 드리는 순서까지 맡았어요. 예배 볼 때 기도까지 맡고서 이제 오래간만에 고향에 가본다 하고 가려고 생각했는데 가기 한 3, 4일 전에 독감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못 갔거든요. 못 가고서 가는데 그 다음에 내가 미국에 가서 내 집안 동생 보고 내가 가려고 했던데 그만 독감 때문에 못 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내 동생이 나보고 형님이라고 했는데 형님 그걸 어디라고 가십니까? 틀림없이 가게 되면 조사합니다.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거기서 다 하고서 이 김영석이라는 사람 뭐 좀 더 우리가 조사할 게 있으니까 좀 같이 못 가게 하겠다고. 그게 붙들어 나오면 꼼짝 못 하죠. 돈을 많이 갖다 주든지 뭐 그럴 테니까 독감 때문에 못 가길 잘했다고 말이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그 우리 종교단체가 이제 가기로 됐댔어요. 근데 천도교, 우리 기독교가 아니고 천도교에 관계되는 사람들 종교단체 책임자로 갔어요. 가서 이제 다 이제 뭐 시찰도 하고 뭐 여기 다 다니고서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북한 측에서 민관이 그 천도교 그 사람 보고서 뭐 좀 조사할 거 있는데 오늘 비행기를 못 떠나가. 그거 조사할 것 때문에 안 하고 비행기 좌석이 없어서 선생님 가실 좌석이 없습니다. 좀 머무셔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그만 겁이 났다고요. 이제 이거 여기서 못 가는가 보다 말이죠. 그래서 내일 비행기 떠나고 말이죠. 그 어떡하나 해서 물어봐야겠다고 해서 전화를 걸었더니 왔다고 말이죠. 그 좌석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좀 조건이 있는데 조건을 좀 말씀드리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그러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돈 좀 얼마 만들어 보내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돈이 그 당시 돈으로 억대가 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걸 못 만든다고 말이죠. 내가 못 만든다고. 아니 천도교회 대표신데 그거 못 만드세요? 그거 못 만드세요? 그러면 안 되겠는데요. 그러더니 그 뭐 좌석을 만들 필요가 없겠네요.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만 이번에 겁이 나서 말이죠. 이거 큰일 났구나 말이야. 어떻게든지 만들어 보겠다고 했더니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 무슨 좀 쓰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걸 안 써도 괜찮다고 내가 약속했으니까 괜찮다고 했더니 그럼 꼭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그리고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서 이제 빠져나왔으니까 됐다 하고 있는데 한 4, 5일 지나니까 일본 조총련에서 사람이 왔어요. 사람이 오더니 북한에서 약속했던 거 그거 어떻게 하실까요 말이죠. 좀 교인들한테 돈 모아야 하지 않겠냐고. 그 걱정을 롯데 호텔에서 몇 사람이 우리 모이게 됐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나도 그때 만약에 갔다가 뭐 좀 조사할 거 있던데 비행기 좌석이 없으니까 좀 기다려야겠다 못 올 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고 이제 그럽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는 얘기는 이제 거기서 좀 벗어나서 하는 말인데 북한이 왜 저렇게 올과 같이 불행해졌는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불행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습관이니까요. 김정은이 한 번 나오게 되면 그 북한 사람들이 미친 듯이 박수 치지 않아요? 그런 사회 세계에 없어요. 또 뭐 15일인가 오늘인가 뭐 어젠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일성 생일이거든요. 김일성 생일이 거기서 뭐냐면 태양절이에요. 그러니까 김일성은 태양을 지금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도 그건 안 했다고요. 일본 왕이 있어도 그건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북한은 제일 불행한
인간다운 생활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 하고 보면요.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은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만들고 레닌이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 때 했던 100여 년 전에 가르친 거, 마르크스주의 교훈, 그걸 그대로 해서 실패한 거에 소련이에요. 그래 무너졌거든요. 지금 조금 바꿔가지고 그대로 이끌어가려고 지금 하는 게 중국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중국은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지 공산주의 국가 되면서 몇 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거 비참합니다. 그래서 등소병 때부터 시종해가지고 경제는 자유세계와 같아지고 정치는 공산주의로 남고 그래 지금 중국은 희망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제 한 50년 지나면 이제 우리하고 같아질 거예요. 홍콩이나 이제 타이완, 대만하고 같아질 거예요. 근데 북한은 그걸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김일성이 받아들였는데 그걸 김정은이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그걸 공산주의를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끝까지 오다가 거기에다가 이제는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김일성 왕가를 만들었거든요. 이제 북한에는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죠. 이제 그 다음에 누가 후계자가 되느냐. 지금 내가 생각에는 김정은이 지금 건강이 좋지를 못해요. 몸이 너무 비대하고 오래 못 살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할 사람이 어린애가 이제 애가니까 이제 그 누이 동생이 하려고 그래요. 동생을 죽이고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들로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큰 맏형 죽이지 않았어요. 김정남이라고 김정일의 큰아들이거든요. 김정은 이제 후회가 나왔거든요. 그 있으면 이단이 죽였거든요. 지금 그 김정남의 또 아들이 또 있죠. 또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계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이 데려갔을 것 같아요. 미국 가서 숨겨놓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 없이 해야 자기 아들이 또 이제 되겠거든요. 그 아들이 가기 어려우니까 자기 만약에 자기가 죽게 되면 여동생한테 갔다가 아들한테 가려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럼 북한이 오늘과 같이 세계에서 제일 불행한 나라가 된 건 뭔가 공산주의 이념의 노예가 됐어요. 그 고정관념. 그러고만 절대 진리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버리질 못해요. 버리질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소련이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버려두면 그대로 무너져요. 그건 유지가 되질 못해요. 그럼 이게 언제 무너지는가 하게 되면 끝까지 가다가 배급제가 돼요. 전부 다 이제 농민들도 농사지어서 다 나라에 갖다 바치면 다시 배급받게 돼요. 바다에서 물고기 잡아다 다 나라에서 권리해서 배급 주고선 다 또 거기서 배급받다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산이 올라가질 못해요. 암만 농사지어도 올라가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되는데 단지 한 가지 이제 북한의 좋은 점은 맹고하니 지하 자원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한국 정책을 쓸 때 우리 한반도 정책 쓸 때 어떤 거니 38선 우리 있지 않았어요? 38선 이북은 산업사회를 만들어요. 공업시대를 만들고요. 그 이남은 농업시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38선이라면 농토지밖에 없어요. 지하자원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북한은 지하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일본 사람들이 압록강 댐을 만들어서 발전기가 거기에 있어서 그거 가지고 서울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끌어놓으니까 전기는 우리는 깜깜해지고요. 북쪽은 전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도요, 내가 아는 사람이 이제 중국 사람인데, 조선족이 아니고 중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일찍 김일성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왔어요. 공부하고 와서 우리말도 잘해요. 그 사람이 이제 거기 와 있다가 우리 여기 이제 중국 대사관이 생기니까 지금 대사관에 이제 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만나서 이제 나보고 무슨 얘기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니 자기가 북한에 가서 김일성 대학 갈 때는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잘 살았고요. 중국보다도 잘 살았어요.
우리 해방될 때 경제 제일 높은 데가 북한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이요. 우린 정말 낮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돼서 북한은 지금 제일 가난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뭐 다 아는 거지만 이제 내 생각인데, 그럼 이제 북한을 저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유세계 유엔에서 여러 가지를 보다가 북한 동포를 구출해야겠다. 세계에서 지금 제일 비참한 게 북한 동포니까 북한 동포를 구출해야겠다. 그 구출하려고 하게 되면 우선 민구안이 북한 정권 없이 해야겠다. 북한 정권 없이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 지금 이제 전부가 이제 하고 있는데, 북한이 가만 보니까 내가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유지할 수 있다고 해서 핵무기를 그동안 만들어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없이 하게 되면 저 핵무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핵무기를 없이 하자.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경제적으로 고립시키자. 지금 석탄을 팔아가지고서 이제 돈 받자고 뭐 그러잖아요. 또 다른 이제 광석도 돈 버는데 그거 못하게 하자 말이죠. 막아버리고 말면 공산주의 국가는 막아버리면 경제가 없어집니다. 저희 뭐 태국이라든 남쪽은 이거 안 못해요. 왜냐하면 남쪽은 산모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쪽 같은 나라 가게 되면 민구안이 1년 내내 농사 지어 먹으니까요. 경제적으로 이제 막아놔도 그 사람들 먹고는 살아요. 근데 우리나라나 이제 북한 같은 데는 민구안이 농사 못 짓게 되면 먹을 거 못 사려면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을 갖다가 이제 배급제고 그러니까요. 배급을 주다가 평양 사람과 군대만 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대까지 못 주게 되면 군인이 배가 고프면 끝나게 돼요. 그 지금 유엔과 이제 세계가 그렇게 해서라도 북한 정권을 지금 없애야겠단 말이죠. 그 지금 세계가 가는 길이고 이제 그래요. 근데 내가 하는 얘기는 다르게 아니고 왜 그렇게 됐는가. 공산주의가 그대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전 세계에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선입관념의 노예가 됐어요. 그걸 그대로 하니까 하다 보니까 소련도 무너졌거든요. 또 폴란드 같은 데 이제 다 이제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세계적인 문제가 되는데, 근데 그럼 북한에서 그 생각을 바꿀 수가 있는가? 그건 공산주의의 고정관념에 플러스 뭐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 유일사상, 주체사상 같은 걸 그 황자엽씨가 만들어준 건데, 만들어가지고 설명한 거 아니?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제일 행복한 나라는 우리 북한밖에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자꾸 대한민국을 걱정을 하고 있는 건 민구안이 대한민국의 사정을 알게 되면 안 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가난한 줄 알았어요. 한번 우리 서울에 이제 홍수가 나서 이제 걱정한 때가 있거든요. 그때 북한에서 남조선 동포들이 홍수에서 굶어가고 있으니까 쌀 보내주자고 자기네도 없으면서 보내줬다고요. 그때 그 국무총리 있던 분이 우리 한 동네에 살고 자라기 때문에 그 총리가 이제 관여하고 있던 때인데 말이죠. 북한에서 이제 쌀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준다고 왔는데 와서 보는데 북한에 저 인천에 가게 되면 올림포스 호텔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북한에서 온 사람들, 배에서 내려온 사람들 좀 머물러서 서울 왔다 가라고 했더니 안 갔다 그래서 거기에 머물렀다 가는데, 거기 왔는데 사람들이 이제 전부 신발을 벗고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식사 다 북한 사람들 하고서 나오는데 신발이 전부 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오면서 어느 게 내 신발인지 몰라요. 그 물어봤다고요. 아니 왜 이렇게 신발을 모르냐 그랬더니 북한에서 떠날 때 배급받아가지고 와서 처음 신고 왔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대한민국이 못 사는 줄 알았는데 이제 점점 오니까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올라간 걸 알게 되니까요.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하고 자꾸 교류를 안 하죠. 교류 안 하고 이제 그런데 우리가 얘기한 목사님과 하여튼 그 공산주의 고정관념을 그대로 믿고 있으니까 북한은 이제는 소련이 끝난 것 같이 중국이 이제 어려움 겪는 것 같이 끝나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북한하고 같이 살게 되니까요. 이제 해방되어서 나눠져서 이제 통일이 돼야겠으니까요. 이제 통일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하니 북한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북한 정권을 위하게 되면 안 돼요. 그건 점점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대해서 걱정하는 게 민구안이 북한 동포를 위해서 구출하지 북한 정권하고 손잡으면 더 굳어진다 말이에요. 더 오래 걸릴 테니까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는 민구안이 북한 정권의 방향을 바꾸도록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해보니까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어서 함께 노력해가지고서 지금 끌어내보자 하는데 그동안 점점 북한을 우리하고 딴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게 민구안이 그럼 내가 왜 이 걱정하느냐. 아까 우리 사회적으로는 기독교 보수주의가 자꾸 고정관념에 빠져서 기독교를 진리로 못하고 교리로 만들고요. 기독교는 이게 오해 안 했으면 좋겠는데 교회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정신이 사회를 바꿔야 돼요. 내가 도산 선생 얘기를 아까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나도 교회 살았거든요. 그러다 도산 선생의 설교를 쭉 듣고 나니까 이거 기독교는 이런 종교가 아니고 더 높은 종교로구나. 기독교는 교회를 위한 기독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독교로구나. 그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민구안이 민족과 국가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게 기독교지 교회 키우는 게 아니로구나. 그걸 이제 내가 도산 선생 설교를 통해서 항상 마음속에 고민하고 있다가 바로 이거로구나.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되려고 하는 생각도 해봤다가요. 아니다 말이죠. 이제 기독교를 위해서 기독교를 위하는 것이 진리를 위하는 거지 교리를 위한 게 아니다 말이죠. 그 이제 교회에서 보게 되면 당장 여러분들 이제 나도 모르고 살다 보니까요. 사복음에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쭉 있는데 이상한 건 교회에서 나가 몰랐는데요. 내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교회 걱정을 안 했어요. 예수님은 좋은 교회 만들어라, 훌륭한 교회 만들어라, 큰 교회 만들어라, 그거 없어요. 이상하다. 우리 교회 가면 전부 교회 걱정만 하는데 왜 예수님은 한 번도 교회 얘기를 안 했을까? 그 대신 있는 게 민구안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민족과 국가를 기독교 정신으로 이끌어가는 거라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항상 새로운 희망이라고 하는 얘기를 아까 했는데요. 지금 우리 가운데 제일 걱정스러운 게 민구안이 내가 대학에 있을 때 이제 우리 운동권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운동권 학생들 가운데 주사파라고 있어요. 이 주사파에 속한 학생들이 민구안이 우리도 북한 같은 나라가 되면 되지 않냐 말이죠. 통일되지 않냐. 또 북한 같은 나라는 안 되지만은 중국과 같은 나라가 되게 되면 통해서 통일되지 않냐.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후퇴를 하게 돼요. 억권 쌓으려면 우리 경제를 되게 자꾸 이제 후퇴하게 돼요. 그 후퇴하게 되면 누가 그 책임을 지느냐. 지금까지 70년 노력해서 쌓아올렸던 거에 무너지게 되면 안 되죠. 그래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제 경제 전문가는 아닌데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이제 주택 문제 때문에 자꾸 고민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 왜 제 주택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됐냐?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를 택하게 되면 민구안이 그냥 두어두면 시장 경제의 질서가 있으니까 다 자연 해결돼요. 이제 미국 같은 나라에 가게 되면 뭐 있는 거 아니 나는 그러니까 많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한국 사람까지 아는 사람이 하니까 거기 가면 이제 우리 말하면 주택은행 같은 거 있어요. 이 주택은행이 집을 많이 지어요. 그 많이 지으면 그 주택은행이 지은 집을 국민들이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데 들어가요. 들어갈 때 돈을 얼마나 내고 들어가느냐?
5분질 내고 들어가거나 7분질 내고 들어가는가 들어가 살아요. 그래서 얼마 살다가 집을 팔게 되면 다른 사람은 그 은행에서 남은 돈만 지불하면 돼요.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가져요. 그 더 좋은 데 옮기고 싶으면 또 얼마든지 옮기는데 주인은 누구하니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움직여요. 건설회사와 이제 주민들이 하고 말이죠. 그러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 이제 김상조 씨인가요? 그분 경제하게 되면 이거 다 우리가 관리해야 한다니까 요것도 관리하고 요것도 관리하고 요것도 관리하니까 자연스럽게 더 뒀으면 차라리 좋은 건데 자꾸 관리해가지고는 또 법을 만들고 또 법을 만들고 하니까 집값이 올라가고요. 구속은 당하고요. 또 한 가지 문관이 이전 경제라고 하는 것은요. 150년 전에 있었던 경제같이 그때는 이제 국내 경제가 돼요. 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경제가 돼요. 모든 경제가 나라 안에서 해결됐지만 이제는 그거까지는 전혀 안 돼요. 국제 무대에서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국제 경제가 있어서 삼성이 보러 오고 현대가 보러 오고 여기서 보러 오는 돈이 들어왔으니까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문제가 있고 이게 있으니까 이제 나라 돈을 풀어서 국민 돈을 풀어가지고서 지금 나눠줘야 하겠대요. 안 하면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경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우리 정부는 이 돈을 벌어준 기업가들에게 고맙다. 그분들이 수고해서 벌어준 돈을 우리가 나눠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150년 전에 생각했던 민관이 노동자 계급과 사장 계급, 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계급, 이거 없이 하는 것만 생각하지 부자는 누가 만들어주냐는 걸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제가 자꾸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거 누가 지금 해결 안 되겠으니까 이제 바꿔야겠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에게 자꾸 이제 바꾸자 말이죠. 바꾸자 그럽니다. 근데 어제 오늘 이제 발표하는 거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바꾸는 게 민관이 그동안 운동권 출신 가지고서 전 일했는데 이제는 이거 안 되겠다. 이제는 공무원들, 경험 있는 사람들한테 맡겨야겠다. 그래 오늘 아침도 뉴스 보니까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는 사람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이제는 운동권 출신이 아니고 저로 바꾸는데 한 1년 전에만 바꾸었으면 좋아졌죠. 나 같은 사람은 이제 한 1년 전, 1년 반쯤 전에 바꿨으면 이젠 정상화 되는데요. 좀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이제 바꿔가지고 늦지 않은가, 늦었지 않았는가, 그렇습니다. 금저가 공산권이라고 할까요? 운동권 사람들하고 이제 가치관의 문제인데, 두 가지가 문제인데, 첫째 민관이 이제 마크스주의자 간 사람들 민관이 세상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투쟁해서 이기자. 싸워서 이기자. 이기면 진리가 된다. 정의가 된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투쟁해서 이기려고 해요. 근데 그건 안 돼요. 그 공산주의도 그래서 안 되고 투쟁해서 이기면 마지막에 혼자 남으니까 될 것 같아요. 그럼 독재가 돼요. 독재가 되면 그만 더 끝나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그 투쟁한다고 하는 생각을 지금 우리가 버려야 돼요. 정부도 버리고요. 모든 걸 버려야 돼요. 그럼 투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세 가지가 있는데요. 공산주의에 뒤를 뚫은 사람은 투쟁해서 이기는 게 정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독일이나 프랑스나 대륙계통 사람들은 토론해보자. 토론해서 이기면 따라가고 우리가 이기면 너희가 따라오라. 그러니까 토론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제 자유주의 국가는 뭘 생각하는 거 아니? 대화하자. 대화해서 내 생각도 내가 알고 내 생각도 내가 알아서 더 좋은 걸 찾자. 그걸 찾아가지고 협력해서 가자. 그거예요. 근데 세 가지 가운데 투쟁해서 하려고 하던 공산주의는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토론하는 세계가 독일인데 독일이 2차 대전 끝나면서 미국으로 바꿨어요. 교육을 바꿨어요. 대화하는 교육으로 바꿨어요. 현재 지금 이제 영어 쓰는 앵글로색선이 세계를 지배하는데 이게 이제 대화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 생각은 있고 내 생각은 그런데 어느 것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무엇이 더 좋겠냐
이거 좋겠다 하면 나도 양보하고 너도 양보하고 그렇게 하자. 또 여기서 갈등이 생기면 또 대화하자. 대화해서 어느 것이 옳으냐, 더 좋은 것이 옳으면 그거 찾아가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환자를 고칠 때 말이죠. 지혜로운 의사는 어떤 거니? 약을 줍니다. 약 먹어서 고치라고 말이죠. 병이 좀 중해서 안 되게 되면 주사 놔줍니다. 근데 정 안 되게 되면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환자가 병원에 오게 되면 인간이 수술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이기질 못하죠. 수술 또 하고 또 하게 되면 환자가 죽을 수도 있죠. 그럼 수술을 먼저 하고요. 독일이나 불란 사람들은 인간이 주사를 놔줍니다. 주사를 고치자 그거예요. 영국, 미국 사람들은 인간이 약으로 고치자. 약으로 안 되면 주사를 놓자. 정주사가 안 되게 되면 그때는 수술을 하자. 그런데 수술을 해야 또 수술하게 되면 환자가 견디질 못하죠.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나 오늘 여기 오다가 그저 심심해서 이제 그런 생각 해봤는데 우리 세브란스에 이제 간을 전문적으로 하는 의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환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연구하니 각당문화재단 그 재단을 운영하는 그분이 그 큰 사업가예요. 그분이 연세대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이 의사가 그 환자를 쭉 봐주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 의사 환자한테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일본 동경대학에 어느 의사가 있는데 아주 세계에서 제일 간 치료에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의 치료를 받아보면 어떨까 말이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경희대 기획원에도 있고 그랬던 재산도 많고 그러니까 그 동경대학의 그 의사한테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았어요. 진단을 받고서 이제 그 진단대로 이제 약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보았던 의사는 안 하고 이제 바꿨다고. 근데 3, 4개월 만에 악화돼서 그만 세상 떠났어요. 근데 전에 의사는 동경대학 의사만큼 유명하지는 못한 것 같지만은 쭉 그대로 살려오니까 앞으로 7, 8년 동안은 유지될 수 있는데 그걸 갑자기 그만 바꿔놓으니까 말이죠. 그만 병이 심해졌어요. 체질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다가 넘어가니까 그만 세상이 떠났거든요. 지금 우리 경제가 잘 그대로 되어오다가 이번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그만 새로운 바로 바꿔놓으려고 했어요. 그 바꿔놓으려고 할 때 우리 대통령이 좀 일찍 안 되겠다 방향을 바꾸면 좋겠는데 이제 와서 바꾸니까 좀 늦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정상화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정상화 되겠죠 언젠가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민관이 우리가 국민으로 한 사람으로서 민관이 모든 문제가 가정에서든지 직사에서 모든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민관이 투쟁하지 말자. 민주노총같이 투쟁을 하지 말고 뭐든지 대화를 하자. 노사 문제도 대화를 하고 여야 문제도 대화하고 대화해서 더 좋은 게 묻지 숨기지 말고 대화하자 말이죠. 그럼 그렇게 되게 되면 무엇을 되찾는가? 가장 중요한 걸 되찾는데 민관이 대화를 하게 되면 정직해집니다. 다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정직하지는 못하거든요. 밀고 나가야 하니까 내 것만 있다고 생각하지 정직받지 못하니까 대화해서 정직한 사회 만들자. 그 다음에 민관이 협력하자. 이렇게 나누지 말고 분열시키지 말고 이제 통합하자. 우리 대통령 처음부터 약속할 땐 통합과 화합이었거든요. 이제 그 자꾸 분열해서 깨지는데 화합하자. 그럼 이제 마지막 가서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북한에 살다가 본데요. 북한에서 왜 탈출해 왔는가 하고 물어보면 그때는 말이죠. 왜 탈출했는가 물어보면 북한에는 진실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하는 얘기뿐이지 뭐 진실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하지만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따라가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뭐라고 하지만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따라가는데 아는 사람들은 그거니 왜 저를 얘기했을까 하고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정직이 없습니다. 북한은 정의가 없습니다. 당에서만 하게 되면 뭐든지 그걸로 끝나니까 이제 정의가 없습니다.
그 정직과 정의가 없는 사회는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나 같은 사람이 이제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지막 목표가 이제 통일을 해야겠는데요. 그럼 통일하려고 하게 되면 무엇이 있는가? 우리 가치관이 필요한 무엇이 있는가? 두 가지가 있으면 통일이 되고요. 두 가지가 없으면 통일이 안 됩니다. 두 가지는 뭔가니 남쪽이고 북쪽이고 뭐든지 두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는 뭔가니 진실이 있어야 됩니다. 정부 사이에도 국민 사이에도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서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믿고요. 그 다음에 뭔가니 제일 중요한 건 뭔가니 인간애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뭐 정치적으로 맡은 책임도 별로 없고 그러죠. 그렇지만은 이제 항상 마음에 원하는 거 기도드릴 때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서보다는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습니다. 왜요? 너무 불행하니까요. 너무 불행하니까요. 북한이 이제 우리만큼 잘 살려고 하면 암만 잘 된다고 해도 50년이 가도 안 될 겁니다. 그만큼 뒤떨어진 북한 동포들이 버림받고 있는데 그분들 위해서 기도할 줄 모르면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죠. 또 우리 정치가가 북한 동포들 위해서 사랑을 베풀겠다고 하는 생각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자꾸 미국이 걱정하는 게 뭔가니 대한민국이 북한 동포를 위해서 우리는 다 노력하고 있는데 북한 동포를 걱정하지 않고 북한 정부를 걱정하면 안 된단 말이죠. 북한 동포를 사랑하자. 그래서 언젠가 통일하려고 하면 정직하고 남북이 정직하고 그 다음에 인간애가 있고 용서하고 원수가 없는 게 없고 그래야 됩니다. 아까 내가 이제 그 어떤 사람 얘기했죠. 할아버지 얘기했죠. 그 할아버지는 뭔가니 원수를 갚는 것이 정의라고 봅니다. 제일 불행한 겁니다. 원수 갚는 게 정의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은혜 갚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원수는 원수가 내려갔고 은혜는 우리 봐서 끼리끼리 살면 분열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든지 과거를 해결하고야 미래로 가겠다. 과거가 해결하지 마서 미래로 못 간다. 지금 그 생각인데 미래가 해결되면 과거는 당연히 없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면 된다 하는 것만 알면 과거는 전혀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양구에 여러분과 같이 있으니까 항상 해야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양구가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작은 문제 같지만요,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고 대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위해주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말이죠. 그래서 가정도 그렇듯이 말이죠. 지역사회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강원도가 있고 우리 양구가 있는데요. 양구에 가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진실하더라. 믿을 만하더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협력할 줄 알더라. 그래서 행복하더라. 그래서 다른 이제 옆에 군대들 모든 사람들 생각할 때 양구 사람들 같이 살면 되긴 되는데, 그러면 뭔데 있는 건 아니에요. 저 가정 같이만 되면 되는데, 가정에서 되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부잣집이 좋은 건 아니고요. 뭐 명예로운 가정이 좋은 건 아니고요. 난 이따만큼 이게 미안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대통령 하시는 분들의 아들들이 이렇게 성공을 못했어요. 난 참 유감스러워요. 우리 그 아버지는 나라 위해서 이렇게 일 많이 했는데 그 아드님들이 성공을 못했어요. 그럼 그 가정은 행복하지를 못하게 하셨거든요. 나라가 어떻다고 해도 지역사회가 행복해져야 돼요. 그래서 진실하고요. 서로 위해주고요. 인간에 서로가 감싸주고. 그럼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그 가치관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아들 보고서 그놈의 집안하고는 절대로 결혼할 수 없다고 그러지 말고, 우리 시대는 그랬다. 우리 아버지도 그랬다. 그러나, 그래가지고서는 너도 행복할 수 없고, 사회가 행복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선처복 한 말이 뭔가, 네가 잘했다. 결혼해라. 그래서 양가를 다 행복하게 만들어라. 그거 이제 윗사람들이 하는 일이고요.
또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범이 조그만 직장들도 일어나고요, 지역사회에서도 일어나고요, 또 모든 사회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넓은 의미에서 어려운 사회에서도 가장 착하고 진실하고 사랑이 있는 곳에서 행복을 찾아내는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 그걸 좀 우리 다 같이 가지는데요. 또 우리 양구에 있는 우리도 좀 그런 생각을 먼저 좀 살려서 저는 면허점만 나온다고 해서 생각하는데요. 다른 지방에 좀 많이 가봅니다. 강원도 가보고 많이 가보는데 우리 양구, 강원도 일대가 좀 그렇고요. 원주 같은 데는 좀 다르지만 일대가 또 양구에 오게 되면 민관이 여기는 아직도 이제 그 잡초가 없는 사회다. 잡초가 있어서 이제 어려운 사회인데 잘못하게 되면 공연히 서울을 배우고 무슨 그러지 말고 우리 양구의 그 아주 깨끗한 그 마음을 이렇게 그대로 키워서 참 양구 사람들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는 문화를 한번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는 얘기 가운데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고정관념, 이건 절대라고 하는 생각 없고 겸손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서로 사랑하고 위해줘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현명할 건 현명하고 그래서 사는 이렇게 산다고 하는 모범을 보여줘서 아까 내가 얘기한 그 할아버지 같은 생각은 버리고 미래를 위해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가 가지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좀 공부를 좀 넓게 했으면 해서 얼마나 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너무 좁으니까 넓게 안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세계 사상이 이게 어떻게 쭉 흘러내리 왔는가 하는 걸 보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갔는가 해서 개인을 좀 보고 이제 그래서 좀 우리 와서 강의 듣는 분들이 좀 이렇게 넓게 많이 대학은 뭐 다시 안 가더라고 해도 뭐 큰 학자는 안 되더라고 해도 가장 상식적으로 좀 넓은 걸 좀 많이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문제로 가서 좀 우리 공부하고요. 오늘은 좀 이런 문제를 같이 걱정하고 또 오늘 남겨진 문제는 이제 그때 좀씩 이제 얘기가 되고 그러겠죠. 그래서 앞으로 한 1년 동안 우리 좀 즐거운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만할까요? 예, 그렇게 하죠.